여러분 반갑습니다. 타이거의 집적회로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삼성 채용과 관련해가지고 얼마 전에 서류 결과가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소식을 접하게 됐고요. 이제 영상을 좀 찍을 때가 된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뭐 그렇게 궁금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저 뭐 그동안 바빴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업이 있다 보니까 그 생업을 좀 같이 이제 신경을 쓰면서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뜸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뭐 자가검진 양성이 나왔고요. PCR 검사도 양성이 나왔고요. 네, 격리했죠. 네, 링겔도 맞고 뭐 아무튼 이제 건강 회복하면서 이제 열심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직도 좀 기침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2022년도 상반기 삼성 채용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뭐 좀 정보가 좀 잘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제 주변에서 무슨 이야기가 들렸었냐면은요. 이제 GOS 이제 곧 제가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GOS 사태와 그리고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좀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대거 채용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이제 좀 루머로서 들었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확인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주변에서 이제 좀 학교에 있으면서 들리는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본다라면은 뭐 그것이 실제 채용이 됐건 아니면 인턴이 됐던지 간에 일단 한 줄 요약만 드렸을 때 작년보다,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보다는 좀 채용 시장이 좀 낫다라고 일단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작년 하반기가 분명히 안 좋았던 거는 맞는데, 그러면은 이번 상반기와 작년 상반기를 이제 좀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저는 좀 작년 상반기도 꽤 괜찮았던 걸로 사실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상반기도 괜찮았으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아마 주변에 생각보다 꽤 많은 어떤 지인들이 붙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트렌드는 어떠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특별히 대단한 건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평소의 트렌드를 따라갔다. 그래서 그 트렌드가 뭐냐라고 하면은 굉장히 난감하지만 직무 경험이 있는 신입을 원한다는 굉장히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트렌드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상반기에는 이제 이 삼성을 좀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4명의 학생이 찾아왔고요. 졸업하는 학생이 아니고 인턴을 지원하는 학생이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4명 중에서 3명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사실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삼성 내에서도 굉장히 붙기가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통양과 관련해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4명 중에 3명이 붙었다라는 얘기는 뭐 저도 파악을 했지만 생각보다 삼성에서 이번에는 굉장히 좀 채용 시장의 문을 좀 넓혔구나 라는 것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 학생들 다 이제 네이버 메일 쓰고 있는데요. 본 채널은 네이버와 아무런 관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요. 삼성 자소서 문항 1번이고요.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화하라고 합니다. 700자고요. 좀 전략을 같이 한번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상당히 큰 회사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성이 어디에 지원하였느냐를 역시 저는 이거 강조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 여기서 한번 좀 강조를 해 보겠습니다. 삼성이 어디에 지원을 하였는지 사실 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비단 1번 문항뿐만이 아니라 다른 2, 3, 4번을 하는 데도 있어서 필요하다라면 여러분들의 에세이에 이 1번 이제 삼성이 어디에 지원했는지가 꽤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앞으로 이제 1, 2, 3, 4번 다 마찬가지긴 한데 저는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릴 거고요. 까먹기 전에도 역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이 영상을 포함을 해가지고 앞으로 1번, 2번, 3번, 4번 문항들을 쫙 좀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 관련해가지고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의 어떤 자소서 분석을 통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관련해가지고는요, 좀 크게 좀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1번 문항의 에세이는 사실 물론 이제 대충 써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평범해도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번부터 뭔가 대단히 화려하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취하시는 분들을 꽤 봤고요. 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내가 좀 확실히 어떻게 쓰는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은 저는 차라리 1번 문제는
좀 담백하게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관련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제가 또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랑 자소서 이제 예제를 몇 개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지원자들은 모두 삼성 DS의 메모리 사업부에 지원한 지원자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번 문항과 관련해서는 메모리 사업부에 지원했다라는 정보 정도면 일단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고요.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지원자 1번입니다. 인턴으로 지원을 한 학생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읽어볼 건데요. 뭐 다 읽으면 사실 지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핵심 내용들만 제가 좀 짚어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SoC에 LPDDR5X 패키지를 탑재해 업계 최고 수준의 동작 속도를 검증을 했고요. 쭉쭉쭉쭉 해가지고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제가 생각하는 메모리 시장의 목표와 잘 부합하기에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회로 설계 직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회로 설계 직무를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좋습니다. 사실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메모리 사업부는 뭐 하는 사업부냐면요, 말 그대로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SoC에 LPDDR5 패키지를 탑재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괴리를 느끼시나요? 느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퀄컴의 스냅드래곤 SoC에 LPDDR5 패키지를 탑재했다라는 그랬잖아요. 업계 최고 수준의 동작 속도 맞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요, 지원자들은 모두 삼성 메모리 사업부에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사실 이 SoC랑 LPDDR5 패키지 탑재한 거는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은 네, 당황스럽기는 한데 사실 무선 사업부 혹은 핸드폰 사업부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은 사실 이거는 다 무선 사업부에서 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메모리 사업부에서는 SoC랑 LPDDR5 패키지를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난 되게 멋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첫 문장서부터 굉장히 당황스러운 문장을 써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제가 생각하는 메모리 시장의 목표와 잘 부합하기에 지원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사실 전 모르겠거든요.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본인이 생각하는 메모리 시장의 목표와 잘 부합한대요. 그게 뭔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막연히 생각을 하면은 되게 멋있는 문장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문장은 사실 이제 읽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처음에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의도하지 않은 병크를 좀 터트린 케이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엔지니어로서의 저의 꿈은 초고속 LPDDR 메모리 칩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열심히 전문가로서의 꿈을 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마저 읽어볼게요. 실무자로서는 뭐 초고속 이제 어떤 전문가가 되는 한편 점점점 해가지고 메모리 시장의 초격차를 유지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이야기를 썼고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는 자소서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의 꿈은 이런 걸 개발하는 거라고 그랬는데요. 왜? 라고 물어볼게요. 자, 사실 이제 회사 입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꿈이 있다라고 하면 너무 좋기는 한데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한 어떤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라는 가정하에 만약에 누군가가 저의 꿈은 이거를 개발하는 거라고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한다면 저 안 믿을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 뭐 이것저것 뭐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왜 이제 이것이 꿈이라는 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 이 학생이 이제 어떤 초고속 LPDDR 칩을 개발하는 거에 대한 꿈이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꿈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이유가 나와야죠. 근데 이유가 나오지 않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생이 어떤 지원서에 있어가지고 어떤 가능성을 좀 많이 깎지 않았나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턴으로 지원을 하고요. 준비된 회로 설계자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서 등장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뭐 현재 이제 10나노급 D램을 개발했으면서 이제 시험 성장 주도할 거라고 하고요. 저는 학부 연구생으로서 5나노 핀셋 공정을 사용하여 면적이 작고 개선된 형태의 DDR5를 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한계에 맞서서 메모리 집적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점점점 하고 해가지고 PIM이 적용된 차세대 DDR5로의 메모리 세대 교체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자 한 바를 이야기를 하죠. 소통하는 엔지니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로 활동했다 그럽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느꼈고요.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팀워크 및 부서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주도적으로 소통을 이끌어 테크니션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인터랙션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이제 내용이 있고요. 네, 뭐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 개인적으로는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그렇게 특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좀 차분히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약간 까리한 부분만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요. 학부연구생으로서 5나노미터 핀팻 공정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구석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현장에서 같은 경우는 5나노 핀팻 공정, 상용 공정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되게 비싸거든요. 제가 알기로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혹은 인사과든 누구든지 간에 이거를 평가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얘가 5나노 공정을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안 믿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DDR5 네, 훌륭한 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계에 맞서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한계 뭐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빠져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학생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 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준비된 회로 설계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통하는 엔지니어라는 키워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테크니션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인터랙션의 역할도 성실히 수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여기 이 여러 가지 한계랑 테크니션 인터랙션의 역할을 제가 색깔을 다르게 칠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일단 첫 번째 여러 가지 한계 제가 약간 좀 까리할 수 있는 구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테크니션의 역할과 인터랙션의 역할이라고 하는데 업무를 하나씩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인터랙션이라는 단어는 뭔가 이제 상호 소통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요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잖아요. 영어의 문제기는 한데 사실 인터랙션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런 데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테크니션이랑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상반된 개념을 설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러한 단어를 들고 온 것 같습니다. 영어로 의미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는 둘째 치더라도 사실 삼성 내에서 혹은 어느 엔지니어링 업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테크니션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용어의 그런 뭐 좋다 안 좋다라는 거를 떠나가지고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요 이 학생이 지원하는 어떤 직무는 테크니션의 어떤 직무를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직무를 지원을 하는데 이 테크니션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메시지를 깎아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본인은 이 단어를 정확히 써야 된다는 걸 사실 파악을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첨삭을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첨삭을 받으실 수 있다면 꼭 첨삭을 받으셔야 되고요. 첨삭을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꼭 주변에 하다못해 교수님이든 주변에 아시는 분에게 한 번쯤은 꼭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런 실수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짧게 얘기할게요. 테크니션, 잘못된 단어고요. 인터랙션의 단어 역시 마찬가지로 잘못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 쓰지 않으셨어야 됐습니다. 자, 세 번째 지원자입니다. 중고 신입이고요. 제가 이제 이 학생 이제 좀 볼 수가 있었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라 그랬냐면은 고속 인터페이스 설계의 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쭉쭉쭉 뭐 하이스피드 I/O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며 모르실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PM1743 980 프로를 뛰어넘는 제품을 개발하고 싶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지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뭐 SSD에서 PM1743 그리고 이제 980 프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낸드 플래시라는 제품입니다. 삼성의 가장 최근의 제품들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사실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나는 메모리 쪽에 정말 관심이 있다. 그 중에 낸드 플래시 쪽에 정말 관심이 있다는 걸 어필하는 지원자였습니다. 자, 그래서 뭐 메타버스 AI 등의 발전으로 점점점 하면서 네, 이러한 기술적 내공을 갖춘 삼성전자에서 I/O 인터페이스 설계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잘 모르실 수 있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게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아니죠.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요, 고속 인터페이스 설계의 꿈이라는 키워드를 충실히 배경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에 설계 이야기들을 합니다. 고속 메모리 인터페이스 얘기를 하고요. 램버스 IP의 메모리 파이, 그리고 썰데스 EDA 툴과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합격한 그 지원자들의 리스트에는 없는데 이 학생 떨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잘 쓴 자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1번 중에서.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되게 전문적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같은 경우에도 이 학생이 지원자가 정말 잘 준비를 했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러한 1743이라든지 980 프로라든지 정확한 제품명을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사실 지원서, 그러니까 자소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다른 쪽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요, 이 지원자의 근무 상황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편의상 이제 어떤 중요한 것들은 다 가렸습니다. 근데 경력 상세 설명에서 보면은 PCIE의 어떤 점점점 공부와 설계 교육을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기간이 2달이 채 안 됩니다.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뭔가 화려하게 다 써 넣긴 했는데 사실 이제 평가하시는 분 입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과연 이 지원자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지원하는 걸까? 아니면은 그냥 좋은 얘기들을 다 쓴 걸까? 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사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경력 혹은 여러분들의 경험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사실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얘가 이거를 알고 쓴 게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일단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 이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 해드리긴 할 거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궁금하시거나 다뤘으면 하는 내용 있으면은 댓글 이메일로 알려주시고요. 오랜만에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빠이.